자, 봅시다. 자, 내용 정리는 마지막인데, 나머지는 아까 정문상으로 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대체를 할 거고, 물론 이제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쌤 만나니까 그때 영상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렇게 질문은 꼭 문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도 질문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 이제 물리 파트에 들어가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정의가 중요해. 역학적 에너지란 쌤은 그냥 임의로 이 역이라고 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개념과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호로 포텐셜에서 EP라고 쓰고요.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그래서 K라고 씁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2점 먹었을 테니까 잠깐 소개할게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높이, 질량. 잘 모르겠어요. 아, 다 왔는데. 높이, 질량, 다 왔어. 높이 곱하고 질량 곱하고 뭐 곱해 또? 9.8. 미안해. 마무리 못했잖아, 마무리를. 마무리를. 네가 3분의 2 한 거야. 또 있어. 내가 다시 기회줄게. 자, 정리할게요. 자, 이것은 구하는 방법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H로 구합니다.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하죠. M, mass 또는 measure이라는 질량의 약자고요. 하이, 높이를 하이라고 하잖아. H의, 그러니까 하이의 높이의 약자입니다. 두 번째,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뭐였죠? 2분의 1 시작했어. MV 제곱. 정답. 2분의 1 MV 제곱. 근데 진짜 미안해, 없어. 다음에 줄게. 진짜 없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기억해. 세이브 원 하나 줄게. 갖고 올게, 다음에. 자, 이거 두 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높은 곳에 이렇게 물체 하나를 둘 거예요. 질량은 10kg짜리 물체라고 설정을 합시다. 얘가 떠있는 높이는 H죠? H는 10m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잡고 있습니다. 이걸 위치를 A 위치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럼 저기다 공식에 집어넣어 구해볼까? 9.8 M이 10이죠. H 얼마야? 10이죠. 그럼 얼마야? 980. 단위는 뭘 써? 주를 쓰죠. 그것이 80줄이야. 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속력은 있어 없어? 속력 없죠.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해볼게. 질량 10 곱하기 속력 얼마? 0. 그죠? 그러면 곱해봤자 0이죠. 그죠? 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 대부분 안 써요. 자, 이를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라며. 이거 또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980줄이 됩니다. 맞죠? 맞나요? 이제 손을 놓을 거야. 손을 탁 놨어. 탁 놔서 정확하게 딱 가운데 위치, B 위치를 지날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딱 가운데를 지난다. 쭉 내려오면서 얘는 뭐가 생겼을 것이야? 속력이 생겼겠죠? 속력을 V라고 쓸게요. 속력이 생겨났을 겁니다. 맞나요? 질량은 밖에 안 바뀌어. 떨어지는 동안 질량이 바뀔 이유가 없죠? 질량은 똑같이 10kg이 유지가 돼요. 그렇다면 얘는 포텐셜, 즉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9.8, 15죠? 그죠? 절반이니까 반 떨어지니까 높이가 5m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10이었는데 5로 바뀌었으니까 딱 이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겠네. 얼마 답이? 490줄이 됩니다. 잘 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어디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뭐 한 거야? 전환. 전환. 넌 너무 잘한다 오늘. 두 개. 전환된 거. 전환. 전환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전환.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럼 사라진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490이죠? 그럼 보나마나 운동 에너지가 얼마 생겼을까? 490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나마나 운동 에너지가 490줄이라고 땅 쓸 수 있다는 거야. 맞나요? 이거 완전 신기한 일이야. 이 공식 썼나요? 이 공식 안 쓰고 딱 넣었잖아. 그쵸?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구했어? 처음 값이 나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처음 위치 에너지에서 나중 위치 에너지를 뺀 값으로 구합니다. EP 처 빼기 EP 나 처나 그죠? 그거를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델타 EP라고 씁니다. 델타 EP 좀 고급지죠? 처나보다 델타 EP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운동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둘을 콜라보레이션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둘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는 건 1번 공식으로 구하든 2번 공식으로 구하든 값은 답은 어때야 돼? 답은 같아야죠. 얘가 가지는 V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값은 2번으로 구하나 1번으로 구하나 같아야 돼. 그러므로 이 490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2분의 램V 제곱에 대입해도 49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둘을 더해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980이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안 변하는 게 뭐야?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어디 A 위치나 B 위치나 더 떨어진 아래 위치나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문제야, 시험 문제야. 어떤 조건일 때만 이게 성립할까? 쌤이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이 있으면 속도가 제대로 안 날 거 아니야? 속도가 제대로 안 나면 충분히 운동 에너지를 전환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사라진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항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항을 고려했어, 안 고려했어? 안 고려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 마찰이 없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시험 문제에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항상이 아니라 언제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또는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요. 현실 세계에서는 저게 없는 경우가 없잖아. 현실 세계에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하지만 저 값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 값을 정해놓고 이거 여기에서 플러스나 살짝의 오차 값을 고려해서 실제 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딱 정중앙의 값,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값을 먼저 갖다 놓고 할 때 이용을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요 B위치에서 요 V, 속력값은 얼마일까요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490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지? 2분의 1 M V 제곱으로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네. 그래서 요 1번 공식을 여기다 써서 이게 490이 나오게 하는 V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약분해가지고 그죠? 5940 5840 그죠? 그러므로 V 값은 루트 98 m/s 루트 벗고 나오는 건 알아서 하기를 그죠? 자, 이제 마지막 C로 왔습니다. C가 어떤 모습이냐면 잘 봐. 착각하면 안 돼. 바닥에 딱 닿은 게 아니야. 바닥에 딱 닿을랑 말랑
높이는 0이 되는 순간인데 아직 바닥에 닿은 건 아니야. 높이는 0인데 바닥에 닿은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속력이 최대값을 보이지만 위치는 0m인 위치가 C입니다. 그럼 얘는 위치가 0m니까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위치 에너지는 모두 뭐로 전환된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리폼 얼마? 980줄로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V, 엄청 커진 요 V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해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분하면은 5 1은 5 9, 45, 5, 3, 196이죠? 루트 196이죠? 196 미터 퍼 세컨드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물론 학교에서 루트를 막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딱 떨어지게 줄 것 같은데 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고 알려주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 배웠어요. 사실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정의 알고 있고 어떻게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고 있고 전환되더라도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속력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쌤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오늘은 PPT를 안 써도 돼요. 첫 번째로 나온 예가 뭐냐면 진자 운동이 나오죠. 기왕한 거 띄우자. 다이나믹한 수업을 위하여 나와라. 지웁니다. 봤어? 내 말을 잘 안 들어. 첫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요 롤러코스터 문제, 롤러코스터.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그림이야. 여기를 A 위치, 여기를 B 위치, 여기를 C 위치, D 위치라고 한다면 A 위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서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빨라지니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걸 물어봐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C가 문제인데, 자, C는 바닥에 닿은 상태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 현재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 있는 모든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단, 레일에 뭐가 없다는 전제하에? 마찰. 레일에 마찰이 없다는 전제하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마찰이 없는 면에서 막 이렇게 시험 문제를 줘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그래야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마찰이 없는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마찰이 없는이라는 조건을 주게 돼요. 여기는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빵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이리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요, 처음 높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으니까.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그럼 약간 응용을 해서 중간에 사라진, 자, 정리해볼게요. 이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를 100줄이라고 줄게요. 이 녀석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100줄이죠. 그쵸? 100줄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근데 재봤더니 80줄밖에 안 돼. 헐. 뭔 일이야? 중간에 20줄이 사라진 거죠. 뭐로?
마찰로 사라진 겁니다. 마찰로 사라진 값이 20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 풀기 용이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 마찰이 없대요. 그렇다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 되는 순간까지? 80줄이 되는 순간까지 올라가겠죠? 얘가 10m였다면 얘는 몇 미터? 8m까지밖에 못 올라가겠네요. 됐나요? 약간 응용이 된 거 확인됐나요? 마찰을 적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방금 우리가 한 건 뭐야? 방금 우리가 한 건 포텐셜이 100,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80밖에 안 돼? 중간에 20 어디 갔지? 우리 어떻게 20을 떠올릴 수 있었냐고요?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문제야. 여기서 일로 올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니? 안 됐어요. 왜? 중간에 마찰이 있었잖아. 하지만 뭐는 보존됐니? 그냥 에너지는 보존된 거야. 구별해야 돼. A에서 C로 올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한 겁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것들 응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위로 올려볼게요. 확대. 자, 이걸 아래에서 위로 훅 던져 올리는 상황이야. 쌤이 지금 예를 들면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다르죠. 자, 위에서 떨어뜨리는 건 이런 운동이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자연학. 정답, 자유낙하 운동. 3개. 자유낙하 운동. 또 저거, 야, 너 제가 썼어! 가져갈 거예요. 이거 있어요. 무슨 표시 이거? 이거 표시? 이거 세 아래 좀. 아래 정자 표시 3개 해놨어. 제발. 자, 화이트 있냐? 지우까지. 만들어지기 불편으로. 3개. 알았다고. 3개 줄게. 근데 이거 같은 게, 그건 자유낙하 운동인데, 얘는 뭐라고 부른다? 기억해.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낙하는 떨어뜨리는 거라면 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린 거야. 연직 방향 완전 수직으로 탁 던져 올리면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올라가는 동안만 지금 생각해 볼 거야. 올라가는 동안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맞아.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적용되는 거야. 하나 빼. 대답 잘했습니다. 뻥이야. 왜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을까? 왜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있죠? 던져 올렸으니까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속력이 빨라요. 왜? 올라가는 동안 얘를 누가 잡아당겨? 그렇죠. 지구 중력이 잡아당깁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지.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뭐가 증가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위치 에너지가 어디 되는 순간까지? 100줄이 되는 순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공기정이 없다면. 그렇죠? 그 최고점에서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자유낙하죠. 다시 자유낙하죠. 다시 자유낙하하는 거로 운동입니다. 자, 또 다른 물체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연직이 아니죠. 자, 표현을 잘 봐. 표현 어떻게? 비스듬히 던져 올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직으로 던져 올리면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비스듬히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안 써있지만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거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는 건 얘가 그러면 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던져 올리죠. 던져 올리면 얘는 뭐가 처음에 있어? 속력을 가지고 있죠? 속력 가지고 있어.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비스듬하게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웠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는 이것을 다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속력, 다시 말해서 X축 방향의 속력과 Y축 방향의 속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노란색 24K 골드가 있어요. 갖고 싶은 사람? 저요. 그럴 줄 알았어. 골드가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이 A도 있고 B도 있어. 서로 갖겠대. 제가 줄을 매달아서 봐봐. 당겨. 내놔! 가져갈 거야! 일로 와! 무슨 소리야! 쌤은 다행히 어디서 있어? 너네 둘이 알아서 가져가. 가운서 있는 거야. 이 금은 누구에게 올까요? 나한테 오죠. 왜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둘이 이렇게 평행사배정을 그려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나를 향해 오게 되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합성된 힘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어떤 힘과 어떤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양쪽 방향의 힘으로 90도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를 갖다가 다시 90도 방향의 양쪽 힘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봐. 비스듬히 던지면 쿵 가다가 최고점까지 올라갑니다. 떨어지죠? 문제는 얘입니다.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문제야. 최고점을 5라고 했을 때 얘가 5까지 올라갔을 때 이 녀석의 속력은 0이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왜 틀린 말이냐면 만약에 속력이 0이 되는 가정을 한번 해봐. 뿡! 속력 0! 어떻게 돼? 일로 떨어져. 그죠? 뿡! 떨어져야지. 왜 일로 가냐고. 이해돼요? 그래서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 수평 방향, 즉 이거 X축 방향의 속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봐. 줄어드는 건 어떤 것만 줄어드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중력이 아래로 당기잖아. 그러니까 얘만 좀 줄어드는 거야. Y축 방향 속력만 점점 줄어드는 거지 X축 방향 속력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V0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지금 확 이해해버려. 그렇구나. 두 개의 속력으로 나눠지지만 탕 던졌을 때 두 속력 중에서 이 Y축 방향 속력은 중력 때문에 자꾸 줄어들지만 X축 방향 속력은 봐봐. X축 방향 속력과 중력의 각도가 어때요? 수직이잖아. 그럼 전혀 방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 잘 들어.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밀면 빨라지죠. 앞에서 밀면 느려지죠. 근데 딱 수직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이해돼요? 맞잖아. 이게 그 상황이야. 내가 X축 방향 속력 가지고 출발했는데 중력이 나를 수직으로 당기네? 나를 그러면 방해할 내 속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내 속력을 방해할 수 없다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 X처럼. 그 개념이야. 그래서 X축 방향 속력이 X축 방향 속력이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X축 방향 속력 때문에 최고점 올라갔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을 튀는다. 떨어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개념이 고1 때도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X축 방향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설명을 좀 해준 거예요. 어쨌건 얘는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밖에 없지만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게 내려오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최고점에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있을까? X축 방향 속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좀 심화 개념으로 가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깊이 있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살짝 좀 장난을 친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화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조짐이 보이거나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걸 보여드려요. 이때 X축 방향 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찔러봐야 돼. 이거 눈치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낼 수 있어. 이런 거 안 나와!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 이러면, 버려. 일단 버립니다.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우리가 시험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예요.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찔러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약간 가련한 모습으로 가서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안 해도 돼. 이해. 이거 좀 중요한데 알겠어요. 나한테 갖고 와야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해보세요. 거기 관련된 문제를 주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나온 공식이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 그죠? 뭐라고 써있어? V0 써있죠? X축 방향 속력을 여기다가 대입해라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다라는 건 교과서에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안 듣겠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마 난이도 있는 문제 또는 변별력을 위한 문제를 낸다면 나 같으면 여기서 내겠어요. 여기서 내겠습니다.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만 인지 알았지? 아니거든?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중요한지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운동입니다. 바로 진자예요.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은 여기가 출발점이야. 출발점. 딱 기준점 여기 딱 있는 거야. 출발점. 얘는 아무 에너지도 없어요. 그잖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운동 에너지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죠. 에너지가 0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A까지 쭉 당겨 올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기준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높이가 생기죠. 높이가 생기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맞죠? 다시 말해서 내가 에너지가 전혀 없는 얘한테 뭘 넣어준 거야? 2를 해서 에너지를 넣어준 거야. 얼마만큼?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만큼 내가 1 해준 겁니다. 내가 1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준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손을 놔버립니다.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A에서 O로 가는 동안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 위치가 운동으로 전환되겠죠? O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요. 운동이 위치로 전환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면 A 높이와 B 높이는 어때요? 같아야죠? 영원히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영원히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영원히 멈추면 안 되지. 계속 보존돼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공기저항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A에서 O로 올 때, O에서 B로 갈 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또 A점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가요? A점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0이에요. 가다가 멈추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딘 거야? 5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이죠.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0인지 뭐 포인트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도 없죠? 맞을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